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를 꿈꿉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죠. 우리는 변화에 관한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소셜미디어에 멋진 명언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대부분은 진짜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수정을 하고 조정을 하고 익숙한 방안의 가구를 이리저리 재배치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일, 그리고 생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진정한 의미의 변혁적 변화는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대부분 혐오감이라는 감정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벼운 불만족이 아닙니다.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혹은 건강하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혐오감이 아니라 그저 일상적인 인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적인 인정은 매우 편안합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견디며 살아갈 수 있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혐오감은 다릅니다. 혐오감은 우리가 마침내 벽에 부딪혔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자신의 직업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혹은 스스로의 습관이든 현재 처한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렇게 외치는 순간입니다. 이젠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이 혐오감이라는 감정이 이토록 강력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변명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저 불편하기만 할 때는 우리는 여전히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 이보다 더 최악일 수도 있었어. 나중에 해결하자. 하지만 혐오감은 우리의 어휘에서 이런 문장들을 삭제해버립니다. 혐오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저 지금보다 반드시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만 알게 되죠. 나중으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바로 지금 해결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불편함을 견뎌내는데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도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적응해버립니다. 우리는 평범함과 안일함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청구서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직장에 계속 다니고 편하다는 이유로 건강하지 않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예측 가능하다는 이유로 해로운 관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적은 것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기보다 안정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정은 안전하게 느껴지고 발전은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는 수십 년간 급격한 변화와 위기를 겪으며 안정을 갈망해온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깊이 각인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으며 우리는 안정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감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질 때까지 변화에 저항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현재에 머무는 고통이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커지는 바로 그 순간에만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미루고 피하고 축소할 온갖 이유를 찾아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영양에 관한 기사 한 편을 읽었다고 식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자신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식단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위험 신호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 관계를 떠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위험 신호들을 마주하고 더 이상 그 관계에 머무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을 때 떠납니다. 사람들은 영감을 주는 영상을 봤다고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일을 하기 위해 또다시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떠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진저리가 날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동기부여를 부드러운 격려나 살짝 등을 떠미는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동기부여는 종종 명치를 강타하는 펀치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정중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감정, 바로 혐오감입니다. 진정한 혐오감은 우리가 변화를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정중한 논리와 변명들을 단숨에 벗겨냅니다. 그것은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밀어붙이고 언젠가가 아닌 바로 지금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위험한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때라는 신화입니다. 우리는 돈을 충분히 모으면,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일이 좀 한가해지면, 삶이 덜 혼란스러워지면 변화를 만들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변화를 위한 완벽하게 포장된 순간을 결코 건네주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시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미루기 습관일 뿐입니다. 진짜 적절한 때는 달력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며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에 올려 좋아요나 동정을 구하는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알릴 필요 없는, 흔들리지 않는, 타협 불가능한, 오늘 무언가는 반드시 바뀐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그 혐오의 지점에 도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야가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패턴들이 눈에 들어오고 스스로 해왔던 타협들을 인식하게 되며 원하지도 않는 삶을 그저 견뎌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를 절대적인 명확함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명확함이야말로 혐오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한계 상황을 겪은 후에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모든 가식과 포장을 걷어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진실을 본 이상 다시는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첫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혐오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다는 감정은 단지 불꽃일 뿐입니다. 진짜 과제는 그 불꽃을 일주일 만에 꺼지지 않는 거대한 불길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한계점에 도달했고 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인생은 당신의 얼굴에 방해물과 저항, 그리고 오래된 습관들을 다시 던져놓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계획이 없다면, 만약 그 폭발적인 감정을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해 놓지 않았다면 당신은 다시는 견디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상황으로 미끄러져 돌아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혐오의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저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즉시 이제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명확하고 의도적으로 첫 번째 단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바꿔서도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는 하룻밤의 대대적인 개혁이 아니라 꾸준한 행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의 저항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혐오감이라는 연료가 아직 생생할 때 시작해야 합니다. 때로 그 첫 번째 단계는 그동안 피해왔던 지독할 정도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꾸만 되돌아가게 만드는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추고 달리러 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행동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행동을 즉시 취한다는 사실입니다. 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혐오감을 느낀 그 순간으로부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편안함 속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기가 쉬워집니다. 감정은 희미해지고 절박함은 약해지며 오래된 이야기들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봐. 아닙니다. 당신은 과민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스스로에게 정직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정직함을 잃고 다시 이전의 굴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혐오감은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그 감정을 존중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이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삶이 아니야. 이것은 무시해도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아름다운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 혐오감에 따라 행동했을 때, 그것을 변화의 촉매제로 사용했을 때, 훗날 돌이켜보면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났던 최고의 일 중 하나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좌절감과 탈진,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을지 몰라도 훗날 당신은 바로 그 순간 덕분에 당신의 삶이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긋지긋한 혐오감을 느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당신은 현재 당신의 모습과 당신이 될 수 있는 모습 사이의 격차를 기꺼이 용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용납의 한계가 다했을 때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마침내 결정했을 때 당신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문을 열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한계와 더 이상 협상하지 않고 스스로와 인생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면, 괜찮지 않은 무언가를 괜찮은 척하는 것에 지쳤다면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신화 속에나 존재하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신호를 받았습니다. 불편함은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진실은 생각만으로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혐오감을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마침내 당신이 과도한 생각 없이, 기다림 없이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행동할 용기를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진절이 나는 혐오감을 느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 무엇도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작은 행동이 변화의 문턱에서 망설이는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그 순간을 붙잡을 용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